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난파 공작원들이 여기에 침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 신분 세탁인데요. 난파 공작원들은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한에 호적이나 뭐 여러 가지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활동은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분 세탁입니다. 신분 세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작부서에서 저한테 주민등록 등초본을 갖다 줍니다. 이 주민등록 등초본은 남한 사람 거죠. 어떻게 갖다 주냐 하면, 어떤 사람을 갖다 주냐 하면, 제가 서울말을 배웠기 때문에 서울, 그다음에 경기, 인천 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저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 제가 60년대생이니까 60년대 초중반에 있는 그런 사람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저에게 갖다 줍니다. 그 주민등록 등초본은 저보다 먼저 침투했던 난파공작원들, 그리고 북한에서 연계돼 활동하는 고첩들, 이런 사람들이 발급받아가지고 북한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공작부서에는 대한민국의 동사무소에서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이 보태지 않고 한 이만큼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주민등록 등초본이 그냥 그 이름 석자만 되고 주민등록 번호만 되면 누구든 가서 돈만 내면 다 발급받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90년 그때 당시에 왔을 때 주민등록 등초본을 한 10통 정도를 제가 떼서 공작부서에 갖다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갖다 줬던 등초본은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고,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제 수기로 메모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았던 그 인적 사항이 뭐냐면, 이름이 김돈식, 이분이 지금 현재 아마 동대문구 이문동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의 어떤 그 호적, 호주, 주민등록증 번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그분의 이제 어떤 그 신상의 그 보안을 위해서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그 주민등록 기재 사항을 저한테 갖다 주면 그 인적 사항을 가지고 가짜 경력을 만듭니다. 그 사람의 어떤 본적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주소지에 맞게 그 주변에 국민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이제 졸업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군대 갔다 와서 뭘 했느냐, 뭐 대학교 갔느냐, 아니면 뭐 했느냐, 이런 그 기본적인 경력들을 쫙 이제 만듭니다. 활동을 하다가 경찰관이 이제 불신검문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검문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에서 발간한 책자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학교 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 학교의 창립 그 기념일, 그다음에 교과, 교사, 교훈, 위치, 주소, 그다음에 역대 교장,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60년대생이니까 70년대에 제가 뭐 학교에 다녔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어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교장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경력 구상이라는 거예요. 공작 임무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액션 플랜을 작성하는데, 이게 걸리는 시간이 약 6개월 내지 1년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부분은 신분 구상 같은 경우에, 신분 세탁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를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냐면 학교 생활 기간에 내가 기억해야 될 것들 다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뭐 신병훈련은 어디서 했지?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논산훈련소에서 했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받았던 신원 정보에서 군 관련 정보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주민등록증에는 군 관련 군 관계가 다 기입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병장, 그다음에 군본,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군 관계가 저한테는 안 온 거예요. 제 이런 어떤 체격에,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군대 갔다 와야 정상이니까 저도 군대 갔다 온 거로 경력을 위장을 하자. 북한에는 군 관련 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작부서에서 갖고 있는, 여기서 월북하거나 아니면 납북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군 관련 자료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군본 책자가 있습니다. 군본 책자가 이만큼 두꺼워요. 그걸 보면 85년 10월 달쯤에 훈련을 마친 군인들한테 주었던 군본들이 대표적으로 몇 개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군본을 하나 뽑아가지고 군 관계 그 기록란에다가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 주민등록증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인적 사항을 완벽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주면, 그래서 저 기술진들이 가서 제 주민등록증을 현장 거하고 똑같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 신분 세탁이 끝나는 거예요. 그 공작부서 간부들이 저희한테 신분증, 위조된 신분증을 갖다 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갔던 사람들이 여러 번 검문을 당했는데 한 번도 걸린 적 없다.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 놓고 자신 있게 행동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여기 나와서
90년 당시에는 불신 검문을 많이 할 때예요. 저도 몇 번을 당했는데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주민등록증을 세탁을 아주 위조를 해서 갖고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신분 세탁을 한 사람급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활동을 하다가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그 원래 쓰던 주민등록증을 완전히 갈아버리고 다시 새로운 제3의 주민등록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경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를 가지고 세탁을 해서 갖고 오는 거고요. 그리고 비상용은 완전히 그 서울과는 다른 부산, 경상도 지역 또는 전라도 지역에 그 사람 거로 주민등록증을 하나 만들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올 때는 주민등록증을 두 개를 갖고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분 세탁을 해서 침투를 해서 활동하는 것이 공작 전술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활동할 때 신분증을 갖고 활동을 했는데 그 신분 세탁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